제24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는 앞에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이므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정진 향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인 제가 대신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중일 건강정진과장입니다. 신숙희 중앙보건지소장입니다.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정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보건소 직원들이 역량을 직결하여 보건사업을 추진한 결과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경상북도 보건의료사업 대상, 아토피 전식 예방관리사업 대상을 수상하는 등 중앙 및 도 단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올해도 보건소에서는 통합보건타운 신축 건립과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정축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시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김천 건설을 위해 보건소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및 간염병 대응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보고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으로 공석인 보건행정팀장을 대신하여 차석인 이수림 계장입니다. 전매숙 진료팀장입니다. 손소라 간염병 관리팀장입니다. 도지영 의역팀장입니다. 주은숙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송진숙 간염병 대응 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신규 사업 추진 실적,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 현황과 9쪽 의약업소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름으로 감면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조 보건기관 안심벨 설치입니다. 직원 1명 또는 소수가 근무하는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에 가끔 주치자, 정신질환자 등이 방문하여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스토킹하는 사례가 있어 근무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상황실과 비상호출 핫라인을 구축하여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진료소 16개소에 안심벨을 설치하였습니다. 집행액은 300만 원입니다. 14조 건강진단 결과서 문자 알림 서비스입니다. 매년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위생 관련 영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전 동의서를 받은 후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 기한 도래를 미리 문자로 알려줌으로써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73건의 문자를 알림 서비스로 전송하였고 집행액은 3만 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사전 동의서를 받는 등 시간이 걸려 실적이 저조하였지만 올해 1월에만 400건 정도 문자 발송하였습니다. 15조 응급 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응급 환자를 관내 응급의료기관에서 관내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처음 시행하여 유관기관 방문 10회,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연중 홍보를 실시하였고 경로당 축제 등 각종 행사 시에도 30일에 홍보하였습니다. 지원 실적으로는 김천 의료원 66건, 김천 제일병원 36건, 총 102건에 대하여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통합보건타운 건립사업입니다. 분산 운영 중인 보건시설의 통합화로 원스톱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통합보건타운 건립사업은 건립규모 연면적 12,396.73m2,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2023년 10월 5일에 착공하여 2024년 6월에 기초공사와 10월에 골조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24억 300만 원으로 당초 384억 원에서 건설 분야 물가 상승 등에 따라 40억 300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집행액은 166억 6,200만 원입니다. 20쪽 분만 치약지 분만 산부인과 운영 지원입니다. 분만 치약지의 안전적인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하여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 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천제일병원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5억 원, 김천의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억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2024년도 출생아 수 640명 중 이 중에 김천의료원에서 90명, 김천제일병원에서 80명을 분만하였습니다. 집행액은 10억 원입니다. 21조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상간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원격 진료 서비스로 대항, 대성, 구성, 임천, 지뢰, 울고, 부항, 대야, 정산, 장전 등 6개 진료소와 김천제일병원 내과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진료 건수는 294건이고 집행액은 4,300만 원입니다. 22쪽에서 23쪽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입니다. 2015년부터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행복버스 진료 차량을 이용하여 김천, 영동, 무주, 삼도봉 생활권 9개면 주민들에게 무료 진료,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진료 차량은 김천시에서, 문화 차량은 무주군에서 운영하였으며 2024년도에 79회차 실시하여 세계시군 1912명에 진료하였습니다. 집행액은 3억 4,2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추진 10년이 도래함에 따라 진료 차량과 장비가 노후되고 전문의 미약부로 진료 수준이 저하되어 세계시군의 합의로 202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24쪽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 취약지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읍면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 행복복지센터 현장 민원실 등 35개소에서 검사 상담은 7,051건, 질환별 투약은 333건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집행액은 1,500만 원입니다. 22조 간염병 제로 안심 김천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예방접종의 예방접종률을 향상시켜 간염병을 예방하고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정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18종에 27,175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6,397건, B형 간염 예방접종 사업 18건, 여성 청소년 HPV 예방접종 967건, 어르신 및 고위험 예방접종 2,184건,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1,816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5,294건 등 46개 위탁 의료기관과 함께 차질 없이 시행하였으며 집행액은 29억 6,100만 원입니다. 26조 중간 부분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등록된 결핵 환자 128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찾아가는 결핵 검진 관리, 중학생 결핵 이동 검진, 학교 등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사업 관리를 통해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여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집행액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27조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관리입니다. 현재 등록된 에이즈 환자는 20명이고 간염 차단, 등록 환자 치료비 지원, 예방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집행액은 3천만 원입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입니다. 등록된 한센인 90명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55세대 64명이 거주하는 행복주택 김천 행복타운에는 운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한센이 피해 사건 피해자 73명에게는 의료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액 8억 3,200만 원입니다. 28조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학 환경 구축입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의약업소 490개소를 점검하여 15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 12회를 실시하고 폐의약품 2,280kg를 해수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11회를 실시하였고 헌혈 건장 사업은 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집행액은 2억 1,400만 원입니다. 29쪽에서 30쪽입니다. 함께 만드는 우리 지역 건강지킴이입니다. 봉산명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요가, 건강체조 등 건강백세 운동교실을 실시하고 건강정진실 운영, 노인건강관리 사업, 즉 아동센터 건강관리 교육 등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집행액은 6,400만 원입니다. 31쪽에서 32쪽 코로나19를 넘어 간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김천입니다. 간염병 발생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사회의 확산 방지를 차단하고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여 안전한 김천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빈틈없는 간염병 감시 체계를 통해 간염병을 감시하고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관련 간염병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간염병 예방을 위한 캠페인, 손 씻기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간염병 취약지 방역 활동으로 방역 소독 기동반 24개 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집행액은 9억 2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그 13페이지 보건기관 안심맨 설치죠. 예. 이걸 뭐 주치자라는 정신질환자들이 와서 이제 혼자 근무하는 데 와서 그 근무 방해하고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지금 보건진료소 16개소를 해서 지금 예산은 2천만 원인데 지금 3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예.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이 사업을 지소하고 진료소였고 30개소를 하려고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이게 이제 자기들이 관리하는 한계가 또 있고 이렇다 보고 또 이게 이제 경찰서하고 한 라인을 구축하려고 한 게 협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개통을 8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소는 그 뭐 공중보건의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이래서 우선 보건진료소 16개소만 시행을 했고 8월 달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집행은 조금 이제 당초 생각했던 30개소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 2천만 원 썼는데 8월 달부터 해서 예산은 3천만 원인데 지금 이제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개소 하고 그러면 올해 이제 나머지는 올해 합니까? 아, 근데 이제 이게 저희만 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이제 협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경찰서도 저희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공중 화장실 뭐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게 이렇게 조율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출동을 하는데 자기들이 나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경찰서하고 조율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차츰차츰 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경찰서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계획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와 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배를 이렇게 누르면 되니까. 소리가 나거나 이러면 출동을 해야 되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직원이 그것도 안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지소는 공보위도 있고 둘이 근무하는 데도 있고 뭐 그렇죠. 여러 있는데 예, 예. 진료소는 혼자 있고 또 외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진료소만 16개서 먼저 했습니다. 근데 중산이나 부안 같은 데는 배를 눌러도 경찰이 오면 벌써 상황이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그게 밖에서 또 소리가 나면 이 경광등이 있어서 밖에 보이도록 이제, 경광등 여기 외부 경광등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인근 주민들이 보고 또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조금 그런 부분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게 집행되었길래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도 마찬가지 건강진단 결과서 문자 알림 서비스도 예. 지금 100만 원을 세우는데 3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예,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뭐 드렸는데 살짝 말씀드리게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문자를 보내려고 하면 개인정보 동의서를 다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1년에 보건증은 한 번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왔을 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다음 연도에 동의서는 올게 받고 내년도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달에 400건을 벌써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동의서 받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제대로 잘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는 이제 보건증을 받을 사람이 발급 기한이 도래됐는 걸 보고 있어서 미리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밖에 안 했나 싶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자를 우리가 보내려고 해도 요새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안 받으면 저희가 임의대로 못 보내거든요. 그래요. 문자 많이 들어오던데. 아니요, 근데 이제 그 주민들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저희서 보건기관에서 사업을 할 때 무조건 개인정보 동의서를 다 받습니다. 그 임산부 등록이라든지 이럴 때도 그 문자 같은 거 보내기 전에 다 저희가 동의서를 구하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어르신 폐렴구균이 접종률이 42%밖에 안 돼. 42%고 대상 포진도 53% 이래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는 홍보가 아직 홍보 부족입니까? 왜 이래 이거 접종률이 밖에 안 돼요? 그래도 저희도 이게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작년에 2024년 처음 할 때는 또 막 그 어르신들이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홍보는 아까도 저희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올해도 또 홍보하고 현수막도 걸고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근데 과장님 예. 이거를 그 대상포진 홍보도 물론 부족하지만 전번부터 계속 우리 의회에서 만 65세 이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더 낮춰서라도 어차피 저 평생에 한 번인데 60세에 맞든 63세에 맞든 평생에 한 번인데 그거를 좀 더 낮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몇 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예, 전번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한무게 다 60세로 확 낮추기는 좀 어렵고요. 예, 예산 그렇지. 부분이 있어서 예, 예. 예를 들면 올해 한 65세면 63세나 내년에는 64세, 그 1년씩 낮춰서 뭐 60세로 한다든지 뭐 2년씩 낮추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조금 이제 최소 60세 이상은 맞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 그렇게 낮춰서라도 많은 시민이 맞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학생 2, 3학년 결핵 이동 검진을 16개 교회 2,220명 했다고 돼 있는데요. 예, 예. 이거는 꼭 2, 3학년만
제한하는 거는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 보건법에서 법적으로 해야 돼서 그 실제로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2, 3학년은 또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었는 학생이 중학교 2학년, 3학년만 비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하는데 예. 보건소만 하는 대상이 2학년, 3학년입니다. 중학교.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됐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15페이지에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제정한 바가 있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작년에 이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우리 응급환자들이 관외로 이송된 경우가 지금 102건입니다. 그죠? 102건이면 이분들이 그 집행액을 보니까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그러면 약 한 20만 원 정도씩 인당 이렇게 지원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혹시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했지만 혹시 이렇게 이송을 했는데 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혹시 있었습니까? 이제 이송은 했는데 이게 이제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이제 구비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그것까지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이제 지원했는 거는 요 정도고요.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구비서라고 이런 게 안 오면 저희가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홍보에 뭐 이렇게 많이 하셨고 저도 작년 한 해 홍보를 무슨 행사 때나 아니면 우리가 SNS든 해서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되게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02건이라는 게 본인이 그 일 이후에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전 상황을 저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시민들이 이거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가장 효과적인 거는 병원, 지금 우리가 의료원하고 제일병원 두 군데 응급 상황이 생길 때 거기에 있는 의사, 간호사,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행정을 보시는 직원들, 의사도 물론이지만 그분들한테 100%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생기면 뭐 어쨌든 병원에는 그 수납 정리할 때 가장 그 안내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확실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5개소 그 응급의료 이송업체하고 다 홍보를 했는데 한 번 더 이제 그 수시로 저희가 그 홍보 전단하고 해서 그 누락되지 않도록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20페이지. 우리 김천시 그 관내 출생아 수가 640명이네요. 근데 우리 의료원이나 김천제일병원에 분만을 하고 있죠. 근데 170명밖에 분만 아이가 없어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김천 의료원은 작년부터 분만을 처음 한 게 또 있고 이제 제일병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뭐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우리가 여기서 다 이제 그 분만하고 같이 그 산후조리원 이런 거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데가 이제 우리 김천은 없자서 따로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거고요. 또 뭐 이거는 분만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대구나 구미나 좀 큰 데 가서 그 분만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구나 큰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김천시 병원에서 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건 이제, 아니죠. 그 산모들이 이제 산전 진찰이나 이런 거를 자기가 대구나 이런 데서 기존 다니신 분면 거기서 이제 분만을 하려고 하는 케이스도 좀 있고, 그것도 이제 작년에 의료원이 처음 분만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90건 정도 했는 것 같으면 작년에 많이 제가 봐서는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홍보가 더 되고 하면 김천 의료원에서 올게는 분만 건수가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예, 우리가 여기 지원을 지금 분만 지원을 10억이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김천 의료원이나 제일병원도
다른 큰 병원 못지않게 의술도 좋고 시설도 좋고 예, 될 수 있으면 우리 산모들이 김천에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8페이지. 그 심폐소생술 응급 처치 교육 11회 하셨네요. 예, 예, 예. 그리고 공무원이 71명이 이수하셨어요. 264명 중에 공무원 70. 맞아요? 잠깐만요. 그거까지는 제가 한번 보고. 공무원 78명인가 한번. 팀장님 어느 팀이라요? 아시는 분 빨리 답변해요. 총 261명 중에서 공무원은 100여 명 가량, 91명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을 받아보니까요. 예. 공무원 71명, 이 충격기가 비치된 건물 직원이 61명, 일반 시민이 132명으로 이사한 걸로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는데요. 예, 명수는 중요하지 않은데 예. 보건소 정원이 111명이죠. 예, 예, 예. 그럼 보건소 직원이 처치 교육을 이수한 분은 몇 분이에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직원들은 매년 1년씩 한 번씩 받으라고 하는데 또 하다 보면 이제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뒤에 오거나 중간에 있는 분들은 또 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점하고 안 맞으면 한번 보건소 직원들은 다 받도록 하긴 하는데 혹시 몇 명 받았는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이게 처치 교육은 예. 1회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예, 누구나 보건소 직원들은 예. 예, 이게 확실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해서 예, 응급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면단위 공무원도 실시하나요? 면단위 공무원은 그게 이제 기계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는 데는 한 분은 배워야 돼서 읍면도에 있는 관리 책임자들은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자만 하고 공무원은 아니요. 안 하고?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거고요. 직원들은 희망자들은 저희가 받아서 2024년도에 이제 조금 많이 하고 작년도에는 저희도 이제 2024년만큼은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제 계획해와서 근데 이제 요게 예산이 이제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한번 보고 직원들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게 심폐소생술은 1회로 해서 이게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교육이잖아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 보고사항에는 없는 건데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제가 한번 보니까 치매관리주치 2차년도 시범사업 참여 의사 및 의료기관 공모 사업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치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예. 치매요? 네. 치매는 건강증진과장님 담당이라서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이복상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7쪽에 제일 상단에 한글로 얘기가 좀 그렇지만 AIDS. 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김천에 20분이 계십니까? 예. 23년도, 22년도는 어떻습니까? 그때도 20명에서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자, 그러면 이 집행액을 4,300 중에서 3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예. 이 3천만 원 중에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검사비와 진료비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검사비하고 진료비 말씀입니까? 이분들이 순수하게 감염병 관리를 하는 데 써진 금액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네, 치료비는 저희가 별로 안 들었죠. 2,639만 8천 원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이제 진단비나 뭐 치료비, 약값 이런 거. 수부분에 대해서 예. 진료비가 2천 수백만 원. 2,639만 8천 원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한 분당 100여만 원 이상이 들어갔네요. 예. 뭐 그거는 이제 평균에 따른데 이제 뭐 검사하거나 하는 거에 따라 다르고 조금 치료하는 것 따라 또 괜찮으면 약을 안 드실 수도 있지만 많이 하거나 뭐 이렇게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평균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요 팀장님, 이거 22년, 23년 이 숫자는 뭐 거의 변동이 없습니까? 정확합니까? 예, 2022년도에 20명이고요. 2023년도에도 20명입니다. 저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좀 제가 한 번씩 가끔 이제 본회의장에서 여쭤보는데. 예. 2022년도에 22명이었고요. 2021년도 20명, 2022년부터 지금까지 20명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자, 하여튼 이분들에게는 하여튼 자존감을 좀 챙겨주면서 사후 관리 정말 철저히 좀 하셔가지고 시의 어떤 확산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보다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에이즈 환자는 치료가 않게는 안 됩니까? 지금 이제 병을 완화하게 하는 거지 그 치료제는 아직 뭐 발견됐다는 소리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대상 포진하고 이제 폐렴 구균하고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저조하잖아요, 예방 접종이. 이거를 초본을 띄가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초본을 안 띄고 주민등록증만 가도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조례에 1년 이상 거주락하는 그게 조례상에 그게 있어서 1년을 저희가 거주했는지 확인을 하려면 초본이 등본에 주민등록증에는 주소만 나오지 그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그건 잘 알겠고요.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초본을 띄라 그러니까. 저도 뭐 아직 안 맞았습니다만은. 초본 띄기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래 띄가지고 가는 게 그게 쉽지를 않아요. 쉬운 것 같아도. 이제 그런 점이 있고요. 폐의약품 해수 우리 28쪽에 보면은 2,280kg인데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매년 1X 점검을 해요? 병원마다 약국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점검해서 당연한 유통기한 지난 건 당연히 해소하고요. 요 폐약품 해소는 이제 저희만 내는 것이 아니고 가정집에서 이제 유통기한이 지났는 것들을 뭐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나 약국에 주면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버리면 저희가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거나 또 저희 보건소에 갖다 주면 그거를 저희가 소각장에 이제 일괄 한 번씩 소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약국이나 병원에서 이만큼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것이 아니고 병원 유통기한 지났는 건 당연히 저희가 행정처분하거나 해수를 하는 거고, 요거는 시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유통기한 지난 약품도 다 해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뭐 농약이나 이런 게네요. 아닙니다. 농약은 저희가 또 하는 건 따로 아니고요. 하잖아요. 아니 이제 먹는 약이나 우리 의약품. 알겠습니다.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말씀하십니다. 이거래 먹는 약이 2,280kg이면은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감기약을 5일분 짓는데 뭐 3일 붓고 안 먹고 놔두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유통기한이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아니 이거는 1년에 한 번 아니고 1년 동안 처리했는 양이 이만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그래 한 번 처리했는 양이 그러니까 양이 보통 양이 아니라 280kg도 아니고 먹는 약이 2,800kg가 넘으면은 뭐 일단은 저희가 그게 3톤 가까이가 되는데. 그래서 한 분만에 이렇게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뭐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소각장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소각한단 말이라요.
예, 이제 이게 물에 녹고 이러면 오염이 되니까 저희가 소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오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흥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25페이지에 그 인플루엔자 그 예방 접종 있죠? 예. 우리 김천시의 그 대상 어르신이 몇 명 정도 돼요? 65세 이상 말씀하십니까? 예. 대상 어르신. 65세 이상은 한 3만 8천 정도 됩니다. 근데 미접종 하신 어르신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예, 미접종 잠깐만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감염병 관리팀장 손수라입니다. 그 접종 안 하신 분들은 한 24% 정도 됩니다. 접종하셨는 인원은 76% 정도 되고요. 근데 왜 이렇게 미접종이 많아요? 홍보가 덜 된 거예요?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24, 25절기인데 4월 30일까지 올해 4월 30일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직 정확한 그 수치는 덜 나오고 아니, 있습니다. 이 인플루엔자가 발생률이 1월 달에 제일 지금 많잖아요. 네. 그 4월 달까지 가는 것보다는 더 열심히 홍보하셔가지고 이 접종을 안 하시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요런 거는 제가 그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김천 소식지나 뭐 요런 거 있잖아요. 함께 사는 김천. 요런데 홍보를 좀 적극해서 미접종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28쪽에 아까 오석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폐의약품 2,280kg예요. 예. 개인한테 약품이 나갔던 거를 회수하는 게 이 정도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시민들이 내가 병원에서 그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다가 이제 안 먹고 집에 보관하는 약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유통기한이 경과되면 그런 것도 있고 뭐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약국 같은 데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약을 예를 들어서 개인 나영민이가 감기약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틀 먹었는데 다 나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치 받았으면 뭐 5일치가 남았다, 4일치가 남았다 그러면 나영민이 개인이 버리잖아, 그냥 휴지통에. 그러니까 이제 그를 못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약국이나 이런데 그 폐의약품 수거함을 모아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버리시면 그렇게 회수되는 게 이 정도라는 얘기잖아요. 예. 야, 이거 엄청나다. 이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뭐 일단은 이제 어르신들이 약 처방 받을 때 이제 조금 채소분만 받으면 좋은데 이제 한번 가기 힘드시니까 뭐 많이 단락하거나 투약 일수를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또 오지에 계신 분들 한번 나오기 힘드니까 또 뭐 한 달 분씩 이렇게 받아 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경제를 돌기 위해서 뭐 제약협회에서 뭐라 할까 모르겠지만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잘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20쪽에 분만. 분만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해서 우리 김흥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64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제1병원하고 의료원하고 합쳐서 170명의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여기에 예산이 10억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 분만하는 그 산모나 뭐 아빠의 보호자가 의료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한 아이를 분만하는데.
그 의료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고 그 의장님한테 근데 알아보고. 우리가 예, 예. 김천시에서 예. 양쪽 병원에다가 10억을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 또 진료비를 받을 거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 분만 하는 그 의료비를. 예. 차라리 그러면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예.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그 분만 하는 그 산모나 그 보호자에게 의료비가 이 부담이 안 되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장치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가 이제 요 지금 산부인과 운영에 대한 그 의사하고 간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예. 병원에서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는 아직 우리가 모를 거란 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예.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이 10억을 지원해 줬을 때 의료비를 안 받았을 때 뭐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게 뭐 모르겠지만 그런 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은 지금 그 분만에 대해서는 뭐 전국적으로 뭐 중앙정부나 우리 경상북도 정부나 우리 김천 지방정부나 마찬가지일 거란 말입니다. 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분만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그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생각해보고 출생하면 정말 출생부터 뭐 몇 세까지는 정부에서 책임지는구나 아니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책임지는구나 이런 그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뭐 제도적으로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들 그렇게 수치상으로도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의회에다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의장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보건행정과에서는 이게 공공의료라 해서 병원에 이제 산부인과 의료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 산모들이나 그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 건강정진과의 그 출산팀이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업무과별로 업무 분장이 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출산팀하고 같이 한번 해서 그거를 거기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그렇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말씀은 안 하시고 뒤에 말씀만 하셨으면 더 좋았는데 보건소장 대신에 오늘 업무 보고도 하셨잖아요. 예. 앞으로 보건소장 되는 게 꿈일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서로 협업하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뭐 우리 업무입니다.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저도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야기하는데 뒤에 것만 말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진과의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정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진과장 손중일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 건강정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한 김천을 만들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건강정진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자 건강정진팀장입니다. 김민지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손미라 정신보건팀장입니다. 김영순 치매안심팀장입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은 일반 현황, 신규 사업 추진실적,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주요 업무 추진계획 미보고 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일반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1쪽 신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43쪽 담배 연기 없는 검연 윤화지 검연거리 지정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곽광을 받고 있는 관광지인 연화지를 검연거리로 지정하여 간접 흡연 피해 예방과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검연거리 지정에 앞서 계획 수립과 주민사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변 상가 상인회와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정하였으며 3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 검연거리 지정 현수막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검연 지도론을 배치하였고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며 예산액은 국민건강정진기금 도비보조사업 3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공과 주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임과 함께 심신케어 맨발 걷기 사업입니다. 국립 김천 치유의 숲 취업숲을 활용하여 건강 힐링 프로그램 제공으로 걷기 생활 실천 효과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20명, 파워워킹 참여자 29명 등 참석하여 숲속 맨발 걷기 체험, 해먹심 명상, 소도구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흡연의 영향과 질병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이수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89% 이상 만족한다는 호평을 받은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자체 사업 400만 원 중 100만 원을 집행한 사업으로 부진 사유는 국립 김천 치유의 숲 측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차량 임차료, 급식비, 체험비 등을 부담하여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양한 맨발 걷기를 활용하고 동호회 조직, 전문 강사 교육 등으로 걷기 실천 생활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출산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난임 인구 감소와 출생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 난소 기능검사 1.5 나노그램 퍼 밀리미터 이하인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검사비와 시술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 장려 가이드북 제작과 배포, 기획보도, 김천 사랑방, 반상회보, 보건소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전액 1,0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하고 새로운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난자 냉동 시술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직장인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번아웃 사업입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직장인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전 심리평가와 사후 관리,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 전문 심리 상담 연계 등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들에게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액 1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 마음의 소리를 모아 햇빛 투게더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가족으로 구성된 연주단을 운영하여 음악을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정신적으로 치유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강사 및 합창단원 모집의 어려움으로 주간 재활 프로그램과 연계한 우쿨렐레 수업으로 정신건강 대축제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그동안 배운 연주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액 1,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은 단체 활동을 통한 사회성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정신질환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8쪽 스마트 학습으로 인지 강화입니다. 다인 참여형 터치가 가능한 테이블에 탑재된 콘텐츠를 이용한 인지훈련 자극 프로그램으로 치매 어르신의 여가 생활 정진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치매 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고위험군 치매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19차례 치매 환자 대상 인지 프로그램과 키오스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준 사업으로 예산액은 자체 사업으로 8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51쪽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한 생활 습관과 인식 개선 서비스 제공으로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정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인 체지방 지수 유지를 위한 비만 탈출 운동의 16회 146명, 효과적인 건강 걷기를 지도하고자 파워워킹 건강교실에 59회 2,468명, 농한기 어르신의 건강 정진을 위한 경로당에 찾아가는 헬스케어 운영으로 35개 경로당 188회 2,106명, 모바일 워크홈 가입자 5,242명을 대상으로 걷기 운동의 동기부여와 흥미를 높이고자 매월 챌린지 달성 시 인센티브 지급 12회 7,085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성인 150명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건강 등을 집중 상담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아동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정착, 비만을 예방하고자 건강 돌봄 놀이터를 계령 서부초등학교 1개교, 덕곡 푸른 꿈 지역 아동센터 2개소 60명 대상으로 9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영양교육, 홍보, 상담 등 총 242회 3,82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액은 국민건강정진기금 도비보조사업 1억 4,500만 원 중 집행액은 1억 4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52쪽 담배 연기 없는 맑고 깨끗한 김천입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검역 상담 서비스 제공과 지역 자원을 연계한 검연 사업 추진으로 흡연율 감소와 건강 정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검연 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자 675명을 등록하고 233명이 검연에 성공하였으며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검연 클리닉 8개소 198명을 상담하였으며 검연 음주 예방교육 46개소 3,989명,
금연 절주 홍보 39회 9,680명, 지도점검 4,046개소 4,504건, 금연 표지판 2개소 15개를 유지 보수하였습니다. 예산액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3억 4천만 원으로 집행액은 3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연을 돕고 음주와 흡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 건강 정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53조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4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따라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으로 건강수준, 건강영향요인 파악과 맞춤형 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매년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2024년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31가구 119세 이상 성인 896명에 대해 가지고 세대 유형 등 가구 조사와 건강 형태 등 17개 영역 172개 문항을 조사하여 자료 분석과 통계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예산액은 국민건강정진기금 도비보조 사업으로 6,800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는 건강통계 산출을 통해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조 건강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주민 중심의 건강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간문면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계 동아리 운영으로 6개 마을 397회 1,013명, 건강위원회 10회와 마을회의 54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제한 프로그램 150회, 1,529명, 재능기부, 환경정비, 주민 역량강화 교육 5회, 영양군 입안면 자립과정 주민주도적 마을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액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3,6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건강 리더 양성과 주민 인식 개선을 통해 간문면 건강마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경상북도 건강마을 조성사업 평가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55조 부학면 전국 가족 걷기 대회 개최입니다. 물길 따라 걷는 재미가 가득한 우리 시의 대표 관광지인 부항댐 둘레길을 가족과 함께 걸으며 가족 간 소통, 화합과 건강 정진에 기여하고자 개최하는 전국 단위 행사로 지난해 8회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2일 부항댐 산내들 공항 일원에서 영남일보 주관으로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코스별 걷기, 올바르게 걷는 법 실시간 지도, 건강체험 부스 운영, 노래자랑, 행복 콘서트, 경품권 추천 등 전국 각지에서 3,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예산액은 도비 보조 사업 8천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참여자들에게 김천의 대표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고 더불어 걷기 운동으로 건강 정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6조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김천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맞춤 출산 장려 시책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으로 임신 사정 건강관리 209건 2천만 원, 임산부 등록관리로 영양제 지원 외 3건, 임신 축하금
634명 1억 2,600만 원, 난임 부부 시술비 745건 3억 3,500만 원, 정관, 난관 보건 시술비 1명 1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73명 2,400만 원, 영양 플러스 135명 6,800만 원, 아기 산모 아기 돌봄 1,581건 19억 7,200만 원이며, 다음은 57쪽 영유아 양육 및 건강관리 지원으로 출산 장려금 2,031명 26억 3,100만 원, 출산용품 기저귀 636명 3,200만 원, 출산 육아용품 무료 대여 6회 398명, 첫 만남 이용권 6,443명 1,15억 6,300만 원, 저소득 기저귀와 조제분유 459명 3억 2천만 원, 3억 200만 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6명 1,800만 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화나 21건 3,600만 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2명 300만 원, 태자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384명 7,900만 원,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273가구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액은 국민건강정진기금 보비보조 사업으로 82억 4,900만 원 중 74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으로 임신, 출산, 육아가 행복한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 10월 31일부터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에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모자동실 12실, 영유아실, 사전관찰실, 조리실, 급식실, 찜질방, 모유 수유실, 세탁실,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 요금은 일반실일 경우 168만 원, 특실은 210만 원입니다. 운영 실적으로 241명의 산모와 아기가 이용하였으며, 수익금은 2억 8,3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14억 원이며 집행액은 13억 3,400만 원입니다.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한 임신, 출산,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9쪽 외로움을 잊고 마음을 잇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지역 주민과 자살, 고위험군 관리로 정신건강증진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으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신건강 및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 245년 6,811건, 정신장애인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 85회 2,185명, 정신장애인 사회적 적응훈련과 가족교육 4회 80명, 정신질환자 치료비 94건 2,389만 5천 원, 아동 청소년 종합심리검사비 17건 3,400만 원, 340만 원, 죄송합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정진사업으로 청소년청은 마음성장학교, 청년청은 청년고민상담소 청심환, 중장년청, 노년청은 마음건강 100세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톡톡 운영
28회 322명, 지역사회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 운영으로 다음은 60쪽입니다. 자살 예방과 생명 지킴이 양성교육, 생명 사랑 병원 약국 운영 및 모니터링, 생명 존중 안심 마을 조성,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 가게, 숙박업소 운영 및 모니터링. 과장님, 몇 줄 안 남았지만 그거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옆으로 넘어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61쪽입니다. 치매 안심 도시 행복한 김천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인지 저하자,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돌봄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치매 환자 등록관리 3,330명, 치매 환자 지원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조호물품으로는 그 기저귀, 물티슈, 앞치마, 방수포 이런 게 있습니다. 실종 예방 사업, 치매 환자 쉼터 프로그램을 하였으며 치매 조기 검진으로 선별 검사, 진단 검사, 감별 검사, 비대면 치매 진단 검사, 홈닥터를 실시하였으며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센터와 분소, 치매 예방 교실, 인지 강화 교실, 우리 마을 예쁜 치매 쉼터 운영하였으며 다음은 62쪽입니다. 치매 환자 가족 지원으로 가족 교실, 자조 모임, 힐링 프로그램 등 236회 530명, 치매 환자 가족 상담과 돌봄 분석을 238명을 실시하였으며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치매 보던마을, 우수마을 유지 2개소, 치매 파트너 양성에 1,404명, 치매 극복 선도단체 지정 4개소, 치매 안심 가맹점 20개소, 치매 인식 개선 홍보 및 캠페인 27건. 과장님, 그것도 그만 유인물로 하고 넘어갑시다. 예, 65쪽 합시다. 65쪽.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다음 65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65쪽 공공산후조리원 정축입니다. 이거는 주요 업무 계획 미보고 추진 사업입니다. 예. 산후조리원 시설 부족으로 높은 관해 분반율에 적극 대응하고 임신과 출산, 인프라 확대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 신생아 건강 정진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정축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 추가 경정 예산에 도비가 편성되어 사업을 착수하게 되어 주요 업무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기간은 2024년도 4월에서 27년 2월까지이며 위치는 모암 2 공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억으로 부지는 1,719제곱미터입니다. 규모는 모자동실 14실, 신생아실, 사정관찰실, 오유수유실 등이며 추진 실적으로는 2024년도 5월에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하고 7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해가지고 조건부 승인이 10월에 났습니다.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11월 공공건축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지금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중 건축기획 용역비 1,537만 2천 원과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비로 1,1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명시 2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진과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진과에서는 24년도 추진 실적에 대해 미진한 부분과 보완하여 2025년도에는
시민 모두 행복한 김천건설을 위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건강정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막 완벽하게 해서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은 휴식 후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없으시겠죠?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건강정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45페이지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 사업 이거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난자 냉동시술비 이거는 이제 난자가 건강할 때 채취를 해서 필요할 때 임신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1,000만 원 예산을 셌는데 지금 하나도 좀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예. 이거는 뭐 홍보 부족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뭐 홍보는 다양하게 여러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많이 뭐 반상회보라든가 기획보도라든가 안 그러면 홈페이지, 네이버 밴드, 뭐 카드 유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그 맘카페 카드 유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자로 이렇게 지금 제한을 해놨는데 이거는 뭐 조례에 있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정해졌는 거예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과에 이제 보통 그 신규 사업을 수혜 혜택하는 거를 이제 실시를 하려고 하면은 보장과 협의를 하거든요. 예. 복지부에.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좀 난색을 표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를 뭐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그 다른 지역에도 다 이렇게 이런 제한이 있는 겁니까?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시가 이제 하는 사업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출산율을 향상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권장했을 뿐이지 딱 이렇게 하라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당초에 그 협의할 때는 예. 소득 기준 이제 없이 이제 하는 없어야 걸로 되죠. 예, 그걸 네. 올렸었는데 예. 그쪽에서 이제 사회보장조정과에서 그 제한을 두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본의원 생각하기는 어차피 출산율을 높이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굳이 이런 거를 제한해 놓으면은 뭐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미혼 여성도 해당이 됩니까? 미혼 여성. 예, 해당이 미혼 여성 해당이 되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어차피 이제 이거는 뭐 건강할 때 그렇게 받아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위에 180% 이하 이게 걸려서 그렇게 여쭤봤는 건데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라 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홍보를 더 해서 한 분이라도 좀 더 할 수 있게 그래서 김천시 인구정가에 기여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게 56페이지 또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금 745건에 3억 3,500만 원을 이거는 뭐 많이 참여를 했네요. 예. 그럼 이건 인공수중, 체외수중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예. 뭐 해당은 그 체외수정하고 신성 또 동결 배아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인공수정 그걸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745건 중에 혹시 임신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이게 이제 저거에 따라 틀리는데 한 30% 정도 빼야 안 됩니다.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시술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게 그 시술비 제한은 그 횟수 제한은 있어요? 횟수 제한은 그 출산당 과거에는 보면은 1인당 이제 25회 요래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을 때는 그 출산당 25회로 규정을 좀 완화했습니다. 그럼 확대가 예. 됐네요. 예.
그래서 또 이것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난임 부부 어차피 우리가 그 일반인들은 뭐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으려고 하는 분이 많은데 난임 부부들은 아기를 낳으려고 해도 못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많이 난임 부부들 그 홍보도 하고 그 이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게 돼서 우리 김천시 인구청과에 기할 수 있도록 많은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국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지 팀장님, 우리 박국순 의원님이 궁금한 게 많으니까 회의 끝나고 난 뒤에라도 와서 설명을 좀 더 해주십시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우리 과에서 2024년 경상북도 정신건강 자살 예방사업 평가 우수상 기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전국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해서 핫 이슈입니다. 예, 뭐 대전에서 그런 학교 안에서 교사회에서 그런 살해 사건이 발생했고 또 이 와중에 뒤늦게 알려졌지만 저희 김천에서도 우울증 앓고 있던 교사가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교사가 휴직을 했다가 다시 복직을 했는데 이분도 자기의 3세 아들을 살해를 하고 자기가 자살 기도를 하다가 지금 미수에 그친 그런 사건이 저희 김천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 어떤 범죄보다도 가장 무서운 게 정신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셨고 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저희 그 국내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 시대에 도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김천에서 우리 정신건강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앞으로 주위에서 사업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가지고 정신질환자로 인한 뭐 사회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윤영수입니다. 65페이지에 공공산업조력은 정축 있죠. 예. 여기 지금 공영주차장에 이제 고버트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그 옆으로 다른 부지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또 하고 나면은 거기다 또 주차장 부지를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예, 안 그래도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그 지구 지정이 그 지금 현재 용도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원래 일단 뭐 그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필로티 구조로 해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에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지금 그러면 생각하고 이따가 있습니다. 하고 그만 대체 주차장은 아직 안 하고. 그 1층은 전체를 이제 전체를 다시 주차장으로 주차장으로는 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하고. 저희는 이제 2층부터 올려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하면은 불편이 최소화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61페이지에 치매 있죠. 예. 우리가 지금 보니까 한 3,300명 정도 되는데 예. 지금 뭐 예방 차원에서는 없어요. 지금 촌에 면부나 이래 가면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치매 뭐 환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미리 예방하는 적은 없어요. 치매가 이제 예방약이 아직까지는 제가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진료소 같은 데 가면요. 가장 그 어르신들 뭐 영양제도 있고 뭐 다 이래 있더라고 있는데 혹시 그걸 한번 알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들 모치 때문에 이제 걱정이 돼서 제가 병원에 가서 그 이제 뇌를 이제 약을 이제 드시는데 이제 뇌를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치매 그게 좀 예방 좀 안 되겠나 싶어서 예. 그냥 약으로 해서 저 뇌를 그냥 운동을 시켜 이제 주는 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한번 좀 파악 한번 해보시고 그게 좀 금액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촌에 어르신들은 보면 이제 또 비싸다 보면 또 그걸 안 드시고 이러니까 좀 그런 예방 차원에서 그 약품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8쪽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예산을 통해서 이 산후조리원을 지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대기자 수가 많죠?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하시고자 하는 분에 비해 가지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올해 14시를 더 증축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용 만족도가 95점이라요. 5점은 뭡니까?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만족도 조사 결과가 저희가 24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응답자가 218명이었거든요. 그쪽에 자기가 이제 체크하는 점수가 각각 있는 그래, 5점의 어떤 불만족인데 예. 불만족의 어떤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우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전제품 판매도 옛날에는 애프터 서비스에서 사후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이 비포 서비스고 해서 상당히 감동을 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고 또 산후조리원을 우리가 예산을 많은 돈을 해서 또 지었고 또 정축에 또 있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5점의 일단 불만족 자체가 없도록 산모에게 감동과 만족을 주는 그런 산후조리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저는 물어볼 게 조금 있는데 44페이지 이거 맨발 걷기 심신케어 맨발 걷기 사업 있죠? 예. 여기 그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시위로 이제 작년에 시비를 이제 확보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여기 보면은 참여자에 대해 가지고 안내하는 현수막 이런 것도 만들고 아니 대상 인원이 정해져 있냐고요?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죠. 신청하시는 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파워워킹 건강교실에 참여한 그 명수가 2,468명이고 모바일 헬스케어에 참여한 분들이 거의 150명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했는데 여기 29명 정도밖에 참석을 안 했네요. 그리고 이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했어요. 30%도 안 됩니다. 여기 이제 국립 예산액의 30%도 안 썼어요. 시위의 숲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동하는 시간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참여자들이 좀 제약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거를 이제 장소를 특정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맨발 걷기 코스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원래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5페이지 이게 어떤 홍보 매체를 활용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는 우리 임신을 바라는 부부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에 관한 책자를 발행해서 각 의원이나 병원 산부인과 같은데 배치를 해서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나 현수막 이런 거는 스쳐 지나가면서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출산 장려 가이드북 그걸 매년 한 3,000부 제작해서 읍면동이라든가 의료기관에 이런 데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산부인과 같은 데도 병원 로비 같은 데도 꼭 비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금년 클리닉 운영에서 등록이 675명이고 성공이 233명이라고 하는데 이 얼마 동안 금년해야 성공했다고 이게 결정을 하나요? 보통 이제 신청하고 6개월 지나고 나면은 금년 저희들 다시 이제 검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공자로. 그리고 675명 중에 다시 검사를 해서 금년을 어떻게 검사를 해요? 폐호흡량으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중간에 한 가지라도 태우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거기서 검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부족한
합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6개월 후에 검사를 해서 예. 이게 금년에 성공했다. 그러면 6개월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하나요? 이후는 이제 성공자로 저기 되니까 또 다르게 또 금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래 이게 금연이라는 게 뭐 담배를 딱 끊는 게 아니라 이 흡연을 하신 분들은 평생 이 담배를 피우고 싶은 감정을 억누르는 거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이게 6개월 지났다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다시 흡연가로 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거의 90%입니다. 꾸준하게 금연을 했다고 해도 꾸준하게 정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이후에도 하고 다시 또 이후에도 하고 이래서 다시 그분들이 금연을 하면 뭐 그때는 금연자로 뭐 이렇게 하지 6개월 해갖고는 절대로 이게 금연이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이 보건소에 와서 많은 패치나 뭐 금연끈 같은 것도 갖고 가지만 별로 이렇게 성공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또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많은 분들이 금연을 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58페이지 이 공공사료원 그 지원하는 데 있잖아요. 예. 혹시 쌍태아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권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산후조리원에 보면은 특별히 뭐 취약계층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이제 24실 중에 한 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4실입니다. 그때 취약계층으로 한 4개 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쌍태아는? 쌍태아도 이제 거기에 취약계층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정해져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예. 혹시 이 보건복지부에서 치매관리주치 2차년도 시범사업 공모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예, 지난주에 저희한테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왜 1차에는 우리 김천시에서 아무도 이렇게 그 공모에 지원을 안 했어요? 치매 주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신과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서 정신과 의사분이 월화 매주 와가지고 이분이 상담도 하고 진료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분에 내려앉는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의사분하고 협조가 되는지 또 올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신청이 가능할지 일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경북에는 문경시밖에 안 했어요. 예, 하여튼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좋은 사업에 참여를 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우리 김천시에 요실금 치료하는 병원이 있어요? 요실금 같은 경우는 보통 비뇨기과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예, 병원에 비뇨기과 있는 의료기관. 요실금 치료하는 수술 이런 거 하는 병원 있나요? 수술 같은 경우는 비뇨기과 전문의가 김천제일병원하고 의료원에 있는지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료원에는 제가 전화를 해보니 감사합니다. 요실금 치료를 안 하고 있다 합니다. 예, 이게 만병의 근원이 요실금인데요. 여기도 보건복지부에 보니까 홈페이지에 보니까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을 해서 16개 시군구가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경북에는 해당 지역이 없습니다. 7월 중 2차 공모를 실시한다 하는데 이게 복지부의 공공기금을 이용해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취약계층 수술비 100만 원도 지원한다는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도 이렇게 좀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좀 신청해서 이런 수술을 통해서 우리 김천 시민들이 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원하고 제일병원에 한번 협의를 해서 업무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성우입니다. 우리 보안팀 전국 극기대회 있잖아요. 이제
대회도 중요한데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전국에서 이래 사람들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제가 매년 가고 또 제가 예전에 걷기 연맹 회장도 해보고 해서 느낀 바 겪은 바인데 이 걷기 대회를 말이에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는 걷기 동호회들과 같이 연계가 돼야 돼요. 이게 전국 마라톤 대회처럼 춘천 마라톤, 뭐 대구 마라톤, 어떤 뭐 동아 마라톤 그 마니아들은 그 마라톤마다 다 다니시잖아요. 그 지에 가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 지 특산물을 드시기도 하고 이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만의 대회가 아닌 진정한 전국 대회를 위해서는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야 됩니다. 그죠? 예. 돈 제일 안 들고 효과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게 걷기 대회거든요. 예. 과장님 한번 지금 예전에 임병률 소장님 계실 때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나름 그 교육도 하시고 했는데 그분 끝나고 나시니까 고마 시들해졌어요. 그냥 명맥만 유지한 형편인 것 같은데 한번 기획 한번 해보시죠. 예, 저희가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도 지금 하면서 뭐 실질적으로 매년 지금 참여자 수가 실질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데 위치적으로 이제 부항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한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금년에도 또 보면 이게 또 예산액이 매년 또 도비 보조 사업이 되다 보니까 매년 또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는 그런. 과장님, 그런 부항댐 걷기 대회 말고도 우리 시내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변공원이나 그런 곳에서 시작해서 걷기 축제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벤트, 각종 이벤트를 첨가시켜서 걷기 축제로 만들어서 한번 이거 아이템을 잘 짜셔야죠. 그래도 보건소에서 그냥 있는 것만 계속 하지 마시고 없는 거 만들라고 해야지.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김천 가면 걷기 대회가 참 먹거리 즐길 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볼거리도 있고 다양하다. 우리 김천으로 와서 걷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계속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불만이 많습니다. 원래 그 개최할 때는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불만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지역 크게는 국민 건강, 작게는 우리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예산 이거 말고도 더 다른 걷기 뭐 아이템을 내서 더 투자해서라도 김천 지역에서 걷기를 일상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극도한 생각을 하셔야지 기발한 게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맨날 하는 거 하면 기발한 거 절대로 안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기획하신 거 저한테 한번 얘기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저는 끝까지 추적합니다. 말만 끝내고 가는 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이 저희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수요도 많고 많이 이용하시고 또 어떨 때는 베드가 없어서 그죠? 많이 찾으신 분들도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8대 때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제일병원에서 그 출산까지 하려고 분만실도 조리원도 다시 리모델링 하시고 출산까지 하시려고 사실은 시에다 도에다 지원을 해달라고 했고 또 지원금이 내려온 게 있었죠. 그때 지원금 아닌가? 내가 착각하는가? 그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알기는 그 제일병원에서 요청을 했었죠. 자기들이 해보겠다. 해보겠다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 참 그때 안타까운 게 제가 조선 때고 요령이 제가 사실 없었어요. 재선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고참 의원들이 뭐라 하든 간에 지역민들을 꼭 필요한 건 내가 지킬 걸 내가 왜 못 지켰을까 하는 제 후회감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일병원하고 다시 한번 좀 더 심도 깊게 상의하셔서 불만실을 과연 저분들이 운영하실는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리스크도 많고 적자폭이 크잖아요. 사실. 예, 맞습니다. 산부인과라는 데가. 산후조리원은 하고 있는가요 지금? 산후조리원은 제가 알기에는 그쪽에는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죠. 수요는 이렇게 이제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의료기관 두 곳 중에 한 곳이 그냥 손을 놓고 있어요. 예전에 그런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한 경우였겠죠. 한번 그 병원하고 상의를 하셔서 좀 더 우리 지역 김천 시민들에게 그리고 산모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제를 한번 새로 불을 지펴서 그분들이 의욕을 갖고 할 수 있게끔 한번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상의를 한번 해주세요. 예, 제가 그 예. 김천 제1병원 그거 이사장님하고 예산금 만났어요. 1억 2천인가 뭐 돈도 모르겠으면 저한테는 큰 돈인데 2억 정도 그 당시 예. 제 기억은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그걸 있습니다. 삭감해서 뭐다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후회스럽고 무능력한 제가 너무나 그때는 그 당시에는 안타까웠고 지금 생각하면 절대 그런 일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 한번 다시 재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김천 제1병원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의견을 검토 하시고 경과 보고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저기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가워서요.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신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김천 건설에 일조하고자 중앙보건지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성우 의회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팀 이주연 팀장입니다. 만성병관리팀 신숙자 팀장입니다. 방문재활팀 김지희 팀장입니다. 다음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신규 사업 추진 실적,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24년도에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으나 비추진 사업 한 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2024년도 신규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77쪽입니다. 우리마을 부강 한방 건강주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 취약지 경로당 30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구강보건사업과 한방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습관을 변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스케일링 등 구강진료 451회, 구강교육 1607회, 한방건강관리 사업 부분에서는 한방침 진료 및 혈관 나이, 스트레스 측정 등을 1143명에게 실시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집행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장애인 주간재활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위한 통합재활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 건강정진은 물론 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주요 실적은 크게 5개 부분으로 나누어 재활치료실을 방문하는 집중관리군 장애인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총 33회 660명에게 자가운동 방법 교육 및 뇌졸중 예방 교육, 숟가락을 이용한 난타 장단 맞추기 등을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통의 장 마련 및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예방사업 예산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81쪽부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부분입니다.
먼저 81쪽에 있는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민들의 치아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구강 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주요 대상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생애 주기별로 치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읍면 지역 어린이 중치 예방 사업 10개교 24매에 걸쳐서 네. 그냥 간단하게. 네, 알겠습니다. 예, 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네. 예. 치아계층이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시설 11개소 892명에게 치아 돌보미 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한 치아 유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였으며 집행액은 의치시설 보철 지원비, 구강보건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 등으로 1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2쪽 한의학 건강정진 사업입니다. 한의학 쪽 예방 중심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건강정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였으며 고혈압 및 당뇨질환자와 한의학 건강정진실을 이용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혈관 나이 스트레스 지수 등을 통한 건강상담 교육을 5,186명에게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집행액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3쪽 지역사회 연계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여가시간 활용과 시민의 건강관리 능력 강화를 위하여 신나는 웰빙 건강체조와 시민건강학교를 4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였고 웰빙 건강체조는 에어로빅 건강체조를 85회에 걸쳐 야간에 강변공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시민건강학교는 관내 대학교 교수 및 레크레이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질 높은 건강 강좌를 통한 질환관리 및 예방법을 매주 1회 18주간을 실시하여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집행액은 1,600만 원입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만성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고혈압 당뇨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만성사업실을 방문하는 시민 6,288명에게 자기 혈관 숫자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검사를 통한 건강 상태에 대한 영양관리 및 신체 활동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또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교육 32회 등을 실시하여 만성병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켰고 또한 당뇨 합병증 검사인 안저검사, 미세단백뇨 검사를 400명에게 무료로 실시하였으며 사업비 2,300만 원은 당뇨 합병증 예방검사비 지원과 만성질환 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혈압계 혈당지 구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85쪽인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서구화된 식생활 및 지구환경 변화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노출이 작고 심할 경우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으로 이행이 높아 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조기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34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고 안심학교 34개소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 설문조사 951건, 보건보육교사 전문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또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동화구연, 인형극, 천연비누 만들기 등 부모와 함께하는 자조 모임을 실시하여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에 대한 홍보와 예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예산의 2,900만 원 중에서 2,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에 있는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사회적 변화로 인한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암 등으로 인한 질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건강검진에 대한 중요성이나 참여율은 그리 높지 않아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니어 클럽을 이용한 자원봉사자 4명을 활용하여 전화검진 참여 홍보 및 검사 대상자 안내문과 체변통을 우편 발송을 통하여 대장암 외 5대암에 대하여 17,986명 34,194건이 검사에 참여를 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검진을 비롯한 일반 건강검진 935명이 검진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암으로 진단받거나 치료 중인 취약계층
등록자에 대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53건에 8,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만성신장병 외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비 69명 3,226건을 지원하여 2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예산액 7억 9,700만 원 중 7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87쪽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취약 대상자인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이 주 대상이며 방문 서비스 전문 인력 9명을 활용하여 직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며 건강 문제 및 위험 요인을 사전 파악으로 포괄적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대상자인 취약계층,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 2,992명에게 1,526회를 방문하여 혈압, 혈당 등 기본 검사를 진행함은 물론 말벗, 영양관리 등을 제공하여서 환자 질환관리와 함께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제가암 환자로 등록된 239명에게 1,596회를 방문하였으며 제가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치유의식과 연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자들로부터 심신안정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481명에게 8,963회를 제공하여 건강습관 형성 및 관리 능력 향상으로 건강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업비 7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8쪽에 있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활사업은 법정 등록장애인, 예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건강 형태 개선 및 사회 참여를 제고하고자 5개 분야 9개 사업에 연중 실시하여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재활치료실 운영 245회에 3,604명, 재가장애인 자조교실 4회에 80명, 지역사회 자원 연계 573명을 운영하였으며 재활협의체 16개소를 운영하여 간담회, 사회 실시 등으로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회 참여 및 관절 구축을 방지하도록 교육하였습니다. 집행액은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사업 중 미추진 사업 부분입니다. 91쪽에 건강보험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6월까지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 하위 50% 납부자에게도 암건강검진 후 암 환자로 등록되면 암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나 2021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을 받고 암 진단을 받았더라도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어 치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것을 방지하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사회보장 지원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와 협의 결과가 2024년 9월 말에 완료되어 지원에 따른 조례 제정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을 미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 1,500만 원은 2025년도 명시 이월되어 하반기 중에 조례가 완료되는 대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며 2025년도에도 중앙보건지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보건지소 보고내에 대하여 질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의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85페이지요. 우리 그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우리 그 경상북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대상도 수상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안심학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선정은 1년 이상 아토피 사업에 참여를 하고 예. 그 사업하는 참여에 대한 평가를 사단법인
한국 전식 알레르기 협회에서 그 직원들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심학교라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 또 초등학교, 고등학교 1개소가 지금 34개소에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는 없어요? 네, 중학교는 지금 없고요. 초등학교는 5개교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어린이집. 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만 해도 김천에 상당하잖아요, 개소가. 근데 여기 어린 아이들한테는 좀 더 많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아토피 천식을 예방할 수 있게 하셔야지. 이렇게 뭐 몇 군데 정해갖고 하면 그 선정이 안 된 그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뭐 혜택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매년 이제 신청 받고 있거든요. 신규로 지정받을 분들한테 이제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고 교육 중에도 협조 요청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또 소규모인 곳에는 보육교사분들 중에서 한 분이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힘들어서 신청을 안 하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안 하면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못 보잖아요.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오세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아니십니까? 네. 84쪽에 그 예산이 너무 적은 것 해가지고 좀 많이 편성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 혜택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이제 미추진 건강보험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아니습니까? 네. 이거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빨리 암 환자들은 시간을 다투거든요. 네.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빨리 추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세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과장님, 보건소장님은 그럼 언제 결정이 되고 언제 오시는 겁니까? 공고해서 채용하는 거는 종목 새마을가서 하는데 일단 지금 2월 24일 날 일단 면접을 보고 3월 초에 이제 공고해서 채용한다고 이렇게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내용 드린 거 있잖아요. 제일병원 뭐 분만실이나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저희가 김천이 슬로건이 아이 낳기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쓰고 있는 도시인데 그 슬로건에 맞지 않게끔 저희 현실은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소장님이나 새로 오신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새로 상의를 하셔서 한번 그 예산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그죠? 산모들을 위해서니 우리가 아까울 리가 없죠. 하여튼 그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끝으로 보건소의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